네,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 CPTPP 가입에 반대하면서 삭발까지 하고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이 CPTPP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체 뭐길래 농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이 CPTPP 무엇인가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길어요. 이게 영어 원문을 보면은 Comprehensive, Progressive Agreement fo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러니까 아주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적용할 만한 이제 그 하나의 경제 그 협력체 약정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그 국가들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시픽이란 말이 붙었고요. 네. 이 기구가 이제 전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고 교역 면에서는 15%나 차지하는 그 거대 자유무역 협정의 한 기구입니다. 네. 자유무역 협정하면 우리가 FTA를 그렇죠. 떠올리죠. 네. 네. 지난해 2월 영국이 최초로 신규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서 이제 중국, 대만 그리고 에콰도르 등도 지난해 줄지어 가입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11개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왜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이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경제블록 그 기구가 시작은 원래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 CP가 빠지고 그냥 TPP. 예, 그래서 한 태평양 그 파트너십 이런 네. 거였죠. 근데 원래 중국은 RCEP이라는 여기 우리나라 이제 가입이 돼 있죠. RCEP이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그 블록을 쌓고 있고 미국은 이제 TPP를 중심으로 경제 블록을 형성했었는데 미국의 이제 원래 당초 구상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처를 이제 창설해서 만드는 거였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앞세우면서 탈퇴를 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탈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서 이름을 CPTPP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발효 시점이 2018년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2018년에 된 건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입하니까 한 4년 만에 가입을 이제 신청하게 된 거죠. 네. 미국이 발을 빼고 일본이 주도해서 CPTPP를 성사시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중국이 그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대만까지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가입 신청을 하게 된 건데 네. 이 CPTPP 가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달 그 가입 경제적 영향에 관한 주제를 발표를 해서 가입을 하면은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와 그 생산, 투자, 고용 증가로 실질 GDP가 0.33%에서 이제 0.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여기 또 참여하게 되면 지정학적 그 갈등이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공급망 문제가 다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관세가 사라지게 돼서 특히 그 멕시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데요. 품목 기준으로 보면은 99%까지 관세 철폐가 가능해서 멕시코와의 교역에서는 이제 중소형 승용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타이어, 플라스틱 그리고 전기기기, 비철 금속 등의 제품에서 수출이 증가되고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일본 무역에 대해서는 누적 원산지 제도를 활용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누적 원산지 제도라는 게 여기 협정에 가입을 하면은 그 가입 국가들은 생산한 중간재를 자기네 생산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섬유 기업이 누적 원산지 조항을 활용하면은 한국산 섬유 직물로 생산한 의류를 일본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수출에 이제 상당한 이득이 있다는 건데 예.
농민들에게 기존에도 우리가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농어민들에게는 상당히 또 불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왔죠. 네. 예. 그래서 항상 농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요. 음. 호주, 뉴질랜드 등 그 농업 강국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산 업계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농업 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 내지 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와 그 갑각류 그 수입이 증가하면서 15년간 연평균 69억 원에서 72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예. 그 대부분 회원국들이 농산물을 95% 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 없이 수입하고 있는데 비슷한 조건을 분명히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농수산 업계에 상당히 타격을 피해가, 입힐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가입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뭐 발효가 되는 건가요? 이거가 이제 현 정부에서 신청을 했지만 아마 이게 협상 과정은 새 정부 몫이 될 수밖에 네. 없겠는데요. 이달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도 실제 그러니까 가입이 승인되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 3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빨라봐야 내년 중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2024년이나 2025년이 돼야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 기간 걸리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은 이제 새 정부의 몫이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예, 인수위원회 역시 그 CPTPP 가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당국이 여러 차례 인수위에 보고를 했고 이번 가입 추진 계획 의결도 양측 교감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그 한미 FTA와 같은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아마 차기 정부의 숙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교수님 앞서서 이제 CPTPP가 일본 주도로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주도로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다 보니까 예. 이거 혹시라도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먼저 들거든요. 그렇죠. 네, 회원국들의 우리나라 이 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예, 그 협정 규정상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은 회원국 그러니까 전체가 만장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장일치요? 네,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그 CPTPP를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회방을 놓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 회원국 구획들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말레이시아 선임 장관 겸 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여 본부장이 이제 CPTPP 회원국인 말레이시아 측에 이달 중 가입 신청을 목표로 국내 관련 전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네. 또 뭐 도와주겠다고 이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캐나다나 뉴질랜드, 멕시코, 베트남, 호주, 브루나이가 이미 우리 가입을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말레이시아가 이제 7번째로 찬성. 네. 예, 도와준다고 한 거죠. 그 영국과 호주에도 지금 가입을 좀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 CPTPP 가입에 이제 농어촌계의 반대는 이제 상당한 네. 강한 반대죠. 이미 어떻습니까? 그 불만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한국농축산연합회, 그다음에 전국어민총연맹, 그리고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그 농축업 어업 단체 그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전국 농어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없는 CPTPP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농업 단체가 반발하는 건 그 개방 조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6%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반대 목소리는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또 수산업계에서는 특히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네. 있습니다. 이건 뭐 정부에서는 그런 건 가입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은 이것도 가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걸 경우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중 이게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농민들이 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다면 네.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 철폐율이 최소한의 그 완충잔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농식품 HS 코드를 기준으로 96.3%인 CPTPP 평균 관세율을 감안해 볼 때 그 남아 있는 그 3.7% 내부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CPTPP에 가입할 때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주요 과일과 그 축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국가별로 이렇게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밖에도 이제 제조업에서 혜택 본 것의 일부를 농어민들에게 직불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공정하게 특정 산업에만 이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이익 분배 구조를 만드는 게 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는군요. 자, 오늘 바른경제 CPTPP 가입 신청에 따른 기대 또 우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